어, 이 당시에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3개가 있는데 그 3문제가 문법에 좀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법 문제가 5문제인데 그중에서 오답률 10위권에 드는 문제가 3개라는 건 사실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상당히 크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1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려면은요,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입으로, 아, 이거 발음 이렇게 나지, 이러면 안 돼. 이거 과정을 다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과정을 한번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굳히다죠. 자, 근데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은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부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다. 디귿과 히읗이 만나게 되면 소리가 더 거세지죠. 따라서 거센 소리 내기, 즉 축약 과정으로 인해 굳히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뭐가 보여요? 티귿과 이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이는요, 실질적인 뜻이 없는 이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할까? 국외음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과정? 굳히다가 되겠죠. 근데 얘들아, 국외음화는요, 티귿 소리가 치읓 소리로 변화되는 것이고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 변동상으로는 기억에 해당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미닫이에요. 얘들아, 얘는요, 뒤에 있는 이가요, 실질적인 뜻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디귿 소리가 여기서 소리 나게 돼 있죠. 근데 디귿이랑 이가 만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요, 미, 다, 지로 소리가 나게 되겠고, 국외음화는 교체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구간을 봐야 돼. 자음과 자음이 만났죠. 근데 히읗과 디귿이 만나게 되면 소리가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거센 소리 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빨, 가, 타 무슨 현상? 축약에 해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4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솜미불인데 이 단어는 솜과 이불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요, 음운 변동에 니은 첨가라는 현상이 있어요. 니은 첨가 현상은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첨가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1번 조건. 일단 단어랑 단어가 만나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요, 받침으로 끝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뒤에 있는 단어는요, 뭐로 시작해야 돼? 이와 친구들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이와 친구들이 대체 무엇이냐? 단모음 이와요. 그리고 반모음 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반모음 이는 혼자서 못 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반모음 이가 다른 단모음과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모음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가 있고요. 요가 있고요. 유가 있고요. 이런 글자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지금 솜니불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 조건 상황입니다. 단어랑 단어가 만났고요. 앞 단어에는 받침으로 끝났고요. 뒤에 있는 단어는 이와 친구들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할 수 있어요? 니은이 첨가될 수가 있죠. 근데 얘들아, 이 과정을 몰라도요,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솜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의문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는 이응은 사실상 음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지 않아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로 한 개가 더 늘었습니다. 한 개가 더 늘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뭔가가 더 추가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얘들아, 교체와 축약은요, 사실상 이게 2개가 다 일어나면 한 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축약은 2개의 음운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무슨 현상?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부분 봤습니다.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이 됐죠. 축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답률 60.1%로 오답률 순위로 4위에 해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의문 변동 현상이 중학교 때에는 그냥 결론을 좀 물어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1학년 때부터 고등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의문 변동의 과정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의문 변동을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적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 문제가 좀 어렵거나 헷갈렸던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의문 변동 과정을 손으로 다 적어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요, 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절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절은요,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문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장은 독립적으로 완결시켜야 하는데 관형 절로 끝난 이때의 절은요,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기억을 보시면 서술어 보입니다. 떠났어요. 누가 떠났을까요? 친구가 여행을 떠났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있는 친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글자를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운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 주어 서술어 관계 있지만 혼자서는 못 쓰죠. 여기까지는.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친구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걸 우린 관형사라고 부릅니다. 즉 얘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기 때문에 관형절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얘들아 기억은 무슨 절이 왔어요? 관형절이 왔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안긴 문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돌아왔어요. 누가? 자신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긴 한데 자신이 돌아왔음을 이라고 그 혼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가 하는 역할을 잘 보시면 조사랑 만나고 있습니다. 마치 조사랑 만날 수 있는 명사처럼 굴고 있기 때문에 이 절을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요, 뒤에 오는 조사가 무슨 조사였어? 을이라고 하는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목적격 조사와 만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얘들아 얘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자, 그런데 지금요 선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뭐라고 바꾸셔야 돼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셔야 적절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죠. 자, 디귿도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러 오겠다. 누가요? 생략됐죠? 그가라고 하는 문장이 생략됐습니다. 근데 누가 했던 거예요? 친구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왔죠. 따라서 이거는 절은 절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얘들아 3번도 맞는 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4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얘는요 원래 문장이 뭐였을까? 좋았어요. 뭐가? 기분이. 그런데 얘는 혼자서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이냐? 약속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따라서 4번은 어때요? 부사절로 안긴 문장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음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서술어가 있어요. 설렜어요. 뭐가 설렜어요?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절이 되는데요. 얘는요 또다시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는 서술절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번도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12번 문제는 오답률이 44.6%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사실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은 사실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이 개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보도록 할 겁니다.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4번은 오답률 67.5%. 오답률 1위였고요. 많은 친구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그럼 앞에 보기부터 읽어볼게요. 동사에 대한 개념 등장하고요. 형용사에 대한 개념 등장합니다. 동사는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형용사는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근데 일반적으로 동사의 어간에는 현재 시제를 알려주는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고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용 어미 는이 붙을 수 있고요. 명령형 아라나 어라, 청유형 어미 뭐뭐 자가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요, 몇몇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선어말 어미랑 관형사용 어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요, 우리말의 어미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말 어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 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선 붙여서 써야 돼요. 어말 어미는 말 그대로 이 말의 끝에 오는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종결 어미가 있고요. 연결 어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성 어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성 어미라고 하는 성격이 조금 어려운데 전성 어미는 다른 말로 성질을 변환시켜주는 어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본래 할 수 있는 역할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게끔 어미가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단어는 알다예요. 얘들아,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형태대로라면은 대체로는 서술어 자리에 오겠죠. 그치? 그런데 이걸 내가 활용해서 아는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는 친구라는 단어로 만들어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냐? 알다라고 하는 단어 뒤에 는이 붙은 겁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알다라는 단어 그 자체로는 친구를 꾸며줄 수가 없죠. 알다 친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오는 이 어미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하던 짓의 역할과 좀 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을 변화시켜 주었다. 뭐처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관형사의 형태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관형사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겁니다. 즉 관형사형 어미가 쓰게 되면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돼요. 자, 반면에 선어말어미는 말 그대로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선어말어미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시가 있습니다. 오시다, 가시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요, 시제를 나타내는 at이 있을 수 있고요. ot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던졌다가 있는데요. 던졌다는 원래 원형이 뭐죠? 던지다입니다. 얘는요. 던지다라고 하는 어간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ot이 붙은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다가왔습니다. 근데요, 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종결어미죠. 종결어미인 어말어미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ot은 무슨 어미예요? 선어말어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의 ot은 뭐다? 아, 선어말어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지금 던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하고 있어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던졌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점차 날이 밝는다입니다. 얘들아, 얘는 어떻게 생긴 단어일까? 밝다 뒤에 뭐가 왔어요? 는이 붙었고 다가 붙습니다. 근데 얘들아, 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뭐가 붙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니은이나 는이 붙을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동사의 어간에는요. 그럼 얘들아, 얘는 지금요 는이 붙었기 때문에 형용사는 못하는 뭐만 가능한 거? 동사만 가능한 걸 지금 붙여놨죠. 따라서 지금 이 박는다는 뭐가 되는 거야?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는 보도록 할 거예요. 얘들아, 이거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죠. 이때의 는은 뭐가 되는 거니?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건데 지금 위에 있는 무엇이 왔어요? 관형사형 어미, 그쵸? 는 계열이 지금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지요? 자, 리을 보도록 할게요. 하복을 입어라.
뭐예요? 얘가 왔죠? 따라서 지금 얘 뭐야? 동사죠. 동사, 동사. 자, 근데 여기 건강하자가 붙었는데, 얘는 비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법적으로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얘들아, 얘는 자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비문이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형용사는요,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지금 건강하자는 뭐야? 틀린 문장이고, 원형이 되는 건강하다는 형용사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2번이 바로 틀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 따르면 는이 붙는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동사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아마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형용사는 뭐고 동사는 뭐야 라고 외워서 푸셨다면은 아마 맞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푸셔야 돼요? 주어진 보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셨어야만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